속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합당이 이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크고 작고 간의 문제를 떠나서 왜냐하면 지금은 큰 정당인 정청래 대표가 아까 말한 이면에 있는 어떤 노림수가 있다라면 정청래 대표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행되는 실질적인 과정 속에서도 상당한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그 합당 제안에서 청와대는 어떤 스탠스였을 거라고 정부는 추정을 하십니까? 이거 진짜 뭐 잘 안 읽히는데 어제 여기저기 확인을 해보려고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전에 이야기는 들었고 연락은 했다. 네, 그러나 거기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고 청와대가 양해한 것이냐 아니면 사실상 청와대가 그 메시지를 주고 정청래 대표가 실행으로 가는 것이냐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그런데 그걸 여쭤보는 저는 전자라고 봐요. 예,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했을 거고 그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기본적인 어떤 원칙, 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얘기한 대로 그런 원칙 속에서 아마 수용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청 관계 속에서 정청래 대표의 독주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그거에 대한 속내에 대해서 다들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지도자로서 다음에 대한 대권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구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그게 나쁜 수는 아니다. 그리고 언제 돼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불쑥 던지듯이 이제 제안을 한 걸 가지고 민주당은 반발이 좀 있잖아요. 최고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어제도 이제 최고위원들의 반응만 보더라도 이현주, 강덕구, 황명선 최고위원들은 반발했고 또 일부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절차 과정, 시점 등을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안한 거다, 결정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당장 그 어떤 이거 좀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야, 뽕뽕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이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논의하고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양당의 협의 과정이 보고되고 하는 과정이 논의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거 뭐 적절치 않다라고 한다면 어디선가에 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 제안하는 방식, 시기, 형식, 민주주의 사정 공유 이런 것들 때문에 반발이 있고 약간 놀라서 그렇게 하지만 당에서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거에 대한 반발을 정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 제도에 대한 지금도 사실은 약간 반발이 있었는데 워낙 이것도 대의 명분이 분명한 거라서 다른 데에서 그게 나타나요.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반발의 강도가 더 세지지 않겠냐? 말씀대로라면 어떤 합당 제안의 절차에서 규정이 없다. 없죠. 문제 삼을 수가 없다. 네, 제안을 한 거니까. 제안한 거니까. 근데 다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격적이고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최고위원들은 절차상의 문제 제기하지만 사실상 큰 틀에서의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일거양득인 것이 이런 명분 속에서 합당을 얘기하고 아까 말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지방선거의 압승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는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 뒤에는 이런 일을 내가 혼자 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암묵적인 어떤 서로의 어떤 약속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흘리니까 사실 반발하고 있는 친명 쪽에 있는 세력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게 나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합당 제안에서 합당 협상이 들어간다고 쳐요. 근데 합당의 조건이라는 게 그것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반발 때문에 무산될 가능성이 없어요.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고 동의도 가능할 거라고 보시고 이게 계속 조율해 나갈 거라고 보는데 예. 어쨌든 지방선거 압승을 명분으로 내걸었으니까 예. 시기를 상당히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그 과정을. 그런 걸 생각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갈 텐데 그러면 당내 어떤 의견 수렴 절차나 과정에서 그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그 정도 판을 뒤집는 정도로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대당 그 합당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대인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크게 무리를 지금 합당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민주당 내부의 문제는 그게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자연히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라는 어떤 정해져 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것이 사실상 그냥 무리 없이 합당할 수 있는 좋은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시간과 명분 속에서 민주당의 내부적 반발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고요. 조국혁신당이 적극적으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총이나 중앙위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저는 합당의 수순으로 굉장히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이 보수 통합을 자극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외연적으로는 이제 어떻게든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노선 변경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단식 과정에서의 어떤 스트레스나 특검에 대해서 동조했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 양당의 지금 합당 선언 제안이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보수 진영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거세게 이제 촉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물론 이제 보수 진영이 통합고 가죠. 진보 쪽이 하나로 뭉쳐서 간다 그러면 보수 쪽으로 가는 것도 없고 근데 거기 또 전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전제라고 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내려놓는 건 윤 어게인과의 자료 이거 딱 내려놓는데 그걸 못해서 그러고 있는데 글쎄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제 단식 중단을 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만류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웃겼어요. 왜? 탄핵당한 윤석열한테는 한마디 못하는 장동혁이 탄핵당한 박근혜한테 말 한마디에 단식을 중단했다. 이 한마디 이 한마디가 저는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쌍특검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그 얘기를 듣지도 못한 상태인데 박근혜 한마디에 단식을 중단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나는 역대 야당 대표가 그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 나를 세우는 그런 단식은 봤지만 당 내에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대내용, 내부용 입단속용 단식은 처음 봤다고 그랬는데 지금 딱 그거 딱 거두고 자기가 좀 그 내부 단속은 좀 됐다 싶으니까 훨씬 저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해서 약간 좀 우습고 그래요. 신원님은 그 장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일단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당 내외적인 측면에서 물론 그 쌍특검에 대한 명분도 있지만 당내 리더십을 돌파해내기 위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필리버스터의 경우 8일간의 단식 과정에서 일정 정도 방문 내지는 그 보수 진영의 일정 정도의 통합에 대한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분명히 만들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단식 시작 전에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과 또 일부 소작파 그룹 내에서의 의원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세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상당수 지금 잠재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과거에 이런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단식도 그렇고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숙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까 김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윤 어게인과의 어떤 절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넘어야 될 숙제이거든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대통합이나 개혁신당과의 통합도 그렇고 지금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흔들렸던 리더십을 다시 회복했지만 그 숙제는 꼭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 어게인과의 절연을 보면은 이제 그 이중관 부장판사의 그 친절을 보고 그냥 속속 묻어가는 것처럼 상당히 또 그게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나온 논평을 것도 아니고 되게 소극적이고 논평을 피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참 갈 길이 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정대훈 대표가 아까 지지층에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단을 내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 계기를 지금 그냥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으로 갈 거라고 여러 언론들이 예측하지만 저는 본인이 완전히 또 새로운 길로 지금 단식 이후에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계기로 일단은 단식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 그리고 유승민 또 오세훈 또 그 라이벌 관계였던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와도 그 조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잘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 바람이 합리적 보수의 간절한 바람일 텐데, 그죠? 오신환 의원을 비롯한 합리적 보수의 간절한 바람이고 상식일 텐데 태도 변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사실 장동혁 대표가 당선됐을 때 우리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생각보다 멀쩡한 사람이다. 그래서 긴장해야 된다. 저 사람이 태도 변화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른바 윤과의 절연을 하고 중도 확장을 해내면 우리 속수무책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긴장해야 된다라고 강연에서도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제가 철회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멀쩡치 않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판단을 이상하게 하냐. 여러 차례 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신환 의원님의 저는 간절한 바람이 제가 볼 때는 그냥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잠깐 새끼를 빠져가지고 그 법원에서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그러니까 띄우려고 했던 국민의